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추석 명절 연휴는 잘 쉬셨습니까? 흩어졌던 가족, 친지분들도 만나고 즐거운 시간 잘 보내셨죠? 저도 저희 어머님과 형제, 조카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명절이 되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가족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요즘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저의 아버지 모습이 자꾸 보입니다. 거울에 비친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꼭 생전에 아버지를 대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걸 느끼신 적이 없으신가요? 오늘은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웬 아버지 이야기라니 싶으시죠? 저는 요즘도 종종 아버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리운 마음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생각을 하면 가끔은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도 합니다. 실은 그립다는 표현보다도 감사하고 또 죄송하고 그리고 안타까움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가 벌써 25년이나 흘렀는데도 잊혀지지 않고 말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계속 봐왔다면 조금 다른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하면 63세의 아직은 너무 이른 연세에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신 것이 너무 애통하고 살아계실 때 제대로 잘 해드리지 못했던 것들이 자꾸 생각나며 제 자신에 대한 후회스러운 마음 때문에 더한 것 같습니다. 벌써 얼마 있지 않으면 제 나이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그 무렵의 나이가 되니 생각하면 너무 일찍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얼굴 모습은 그때 아버지의 60대 초반의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 들어가는 저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 모습으로 착각하게 되나 봅니다. 그 이후의 70대, 80대적 아버지의 연세든 모습을 보았다면 아마도 아버지의 모습은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과 많이 달라서 당연히 지금의 제 모습과는 많이 달라 보이겠지만 그 이후의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 제 나이가 점점 그때 아버지 연세에 가까워져 가니까 제 얼굴이 아버지를 더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아버지가 그리워질까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아버지가 정말 우리 자식 삼형제를 끔찍이 사랑하셨고 아들 삼형제가 당신 삶의 전부였다고 할 정도로 자식들에게 지극하셨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세상의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냐마는 제게 아버지의 그 사랑은 그 어느 부모님보다도 특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낳아 길러보니 아버지의 그 마음이 더욱더 절실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의 아버지들의 이미지는 대부분 가부장적이어서 거의 가족들과 대화도 없고 자식들이 무서워서 쉽게 대하기가 힘들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에게 자상하게 말씀도 잘 해주셨고 저희도 아버지께 이야기도 쉽게 했으니까요. 저희가 심하게 야단을 맞거나 저희들에게 아버지가 큰 소리를 치신 기억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의 위험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아온 세대죠.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모두 겪고 정말 먹을 것조차 없을 정도로 가장 못살고 힘든 시절을 살았죠. 그 부모님들은 자신이 배우지 못한 한을 자식 교육에 모든 것을 바쳐서 자녀들 세대는 잘 살아야 한다며 모든 것을 자식들에게 쏟은 세대들입니다. 자식에게는 그렇게 지극이셨던 아버지가 경제적으로는 그다지 능력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2남 2녀의 차남이셨는데 아버지가 어린 시절 할아버지께서는 나름대로 아주 넉넉하진 않았지만 비교적 여유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 아버지가 당시에 공부에 관심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형편은 되었는데도 저희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공부가 싫어서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아버지는 중학교밖에 졸업을 못한 거죠. 가정 형편이 안 된 게 아니라
공부가 싫어 공부를 하지 않으니 할아버지가 공부를 시키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께 잘못 보이신 것인지 결혼하실 때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무일푼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께 들은 이야기죠. 물려받은 것 하나 없고 번듯한 직장도 없이 아버지는 이 일 저 일 임시직을 떠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평소 술은 좋아하시니 돈을 모을 수가 없었겠죠. 당시 어머니께서는 집에서 삭바느질을 하시고 계셨는데 나중에 겨우 한복과 포목 가게를 열어 장사를 아버지와 함께 하시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안정은 되었지만 그것도 오래지 않아 몇 년 후 그 가게 운영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 저는 어린 시절의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는 힘들게 살아온 기억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아버지께서 우리 삼형제에게는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지극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퇴근하실 때 빠지지 않고 간식 봉지를 들고 오셨습니다. 과일, 고구마, 호떡, 빵, 찹쌀 도너츠, 떡 등등 무언가는 시장에서 사서 들고 오셨습니다. 술이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에도 그 간식 봉지는 잊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께서 1년 내내 휴일도 없이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가게에 종일 나가서 고생하지만 수입은 없고 빚만 늘어가는 상황인데도 자식들에게 돈은 계속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얼마나 힘들까 하는 심정이 그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식들에게는 그 힘든 모습을 감추려 하지만 속으로 타들어가는 심정, 저도 지금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가 길어지니 하나하나 모두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가끔 당신이 갖고 싶어 하시며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걸 부러워하신 기억도 떠올라 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전자계산기, 작은 손 TV 이런 것들이 처음 나올 무렵입니다. 그때는 그런 것들이 귀하고 참 신기할 때죠. 제 기억에 아버지가 그것을 무척 갖고 싶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제가 좋은 핸드폰이나 좋은 컴퓨터를 갖고 싶은 심정이겠죠. 그렇게 갖고 싶어도 그것을 살 수가 없는 형편이라 갖지 못하시는 그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 가정은 힘든 상황이었고 게다가 공부도 썩 잘하지 못해서 재수까지 해가며 지방사립대학에 겨우 들어갈 수준이었는데도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재수까지 뒷바라지 해주시며 삼형제를 모두 대학에 보내신 그 극진한 자식 사랑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는 모두가 대학을 가는 시절이 아니었거든요. 빚까지 내어 등록금을 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재수까지 할 정도면 그 당시에 주위에 비슷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마도 자식을 대학에 보내지 않고 취직을 시키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우리 집 형편으로는 우리도 도저히 대학을 갈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취직해서 돈을 벌어야 할 상황이었죠. 제 주변에도 이런 환경에서 대학 간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아버지의 보살핌 덕분에 우리 삼형제는 그나마 대학도 졸업할 수 있었고 대학이라도 졸업을 한 덕분에 서울로 올라와 쉽게 취업해서 직장도 구하고 결혼해서 자리 잡고 생활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면 부모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마음도 그래도 더 젊었을 때는 잘 못 느꼈는데 이제 와서 느끼게 되니 얼마나 제가 불효자입니까? 저희에게 이런 아버지께서 저보다 2살 아래인 제 동생을 결혼시키고 일주일 뒤에 갑자기 하혈을 하시며 병원에 들어가셨는데 수술도 안 될 정도의 말기암이셨습니다. 결국 입원 후 2개월 만에 암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병원에 가시기 전까지 자식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병을 키우고 계신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우리 삼형제는 모두 서울에서 살고 부모님은 대구에 계셨는데 아버지는 작은 회사에서 경비 일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지만 당신께서 병원 진단서에 정밀 진단해봐야 한다는 진단이 있었는데도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자식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또 겨우 잡은 일자리인 다니는 회사에서도 쫓겨날까 혼자서 진통제만 드시며 참고 지내셨던 겁니다. 자식들에게는 숨기고
또 그때 저희 어머님께서도 우울증이 심할 때라 오히려 저희들은 어머님 걱정이 더 심했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 짐 정리를 하다가 회사의 건강진단서에 정밀검사를 받으라는 소견이 3년치 진단서에 적혀있는 것을 보고는 마음이 아파 많이 울었습니다. 첫 해에라도 미리 병원에 가서 조치를 했더라면 하는 아쉽고 후회와 슬픔의 온갖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면 이 지경까지 아버지께서 두지 않았을 거란 생각을 하니 더 마음이 아픕니다. 자식들만 바라보고 사셨는데 자식들에게 제대로 보답도 한번 받지 못하고 아들 삼형제 결혼까지 끝내고 당신이 하실 일만 하시고 가신 거죠. 그렇게 못 살아 힘들어도 대학생 아들 셋을 항상 자랑하셨는데 우리는 대학생이 셋이다 하시며 대학 졸업만 하면 우린 다 끝난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셨습니다. 아버지가 남들에게 그 말을 반복해서 하실 그때는 우린 그 말을 부끄러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신 말씀이 너네들 모두 결혼하면 우리 부부는 조용한 데서 편히 살 거다라고 하셨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삼형제도 모두가 결혼 초에는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를 제대로 도와드릴 형편이 안 된다는 핑계로 무관심했었던 게 나중에 생각하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해도 끝없이 할 이야기가 많아지지만 오늘은 나이 들어가는 제 모습에서 아버지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잠시 아버지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연복 시인의 코스모스라는 시 한 편을 들려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 꿈TV의 꿈선생이었습니다. 코스모스 정연복. 아버님은 한평생 꽃잎으로 살다 가셨다. 고단한 살림살이에도 지친 내색 하나 없이 코스모스처럼 환한 웃음 늘 머금으셨지. 당신의 몸에 몹쓸 것이 자라고 있는 것을 알게 되신 이후에도 마치 아무 일도 아닌 듯 오히려 가족들을 위로해 주셨지. 벌써 그리운 당신 모습 하나 둘 떠오를 때마다 우리는 똘똘 뭉쳐 사랑의 집을 지으리니 이제 아버님은 천국에서 편히 쉬소서. 생전의 그 다정한 눈빛으로 우리를 굽어 살피소서.